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다행히 코스피 지수 2,500선 안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반등의 힘 더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좀 더 살펴보면서 출발해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 11월 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경계감과 더불어서 강달러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까지 낙폭과대했던 그 부침을 겪었던 저점 대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최근 들어서 반등에 나서더니 오늘은 그 반등세 조금 더 빨간불 짙어지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3%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2,500선 안착 2,53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후장에 조금 더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는 것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전장 대비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지금 코스피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무려 3%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도 안정적이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0원 가까이 내리면서 1,400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받쳐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를 멈춘 모습으로 현선물에서의 매수, 특히나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사실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도 이 시각 살짝 매수 규모를 줄인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외국인의 매도도 풀려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같이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 전환과 함께 수급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씩 가장 힘들었던 저점 구간에서 조금씩 풀리는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납품 기대와 더불어서 오늘 장중에 3%까지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현재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지수도 같이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강하게 힘을 내주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받쳐내주고 있죠. 무엇보다 낙폭과대 2차 전지들이 오늘 또 같이 지수를 끌어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2차 전지들의 탄력이 강하게 받쳐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키웠던 알테오젠을 비롯해 알테오젠의 투심과 좌우됐던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또 함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래도 적극적인 회사 측의 해명과 더불어서 지난 거래일의 낙폭을 일정 부분 만회하는 힘, 특히나 오후장의 반등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이오의 반등, 2차 전지주와 비롯한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반등의 힘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히나 11월 들어서 가장 부침이 컸던 유독 힘들었던 우리 시장이 반등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과대뿐만이 아니라 테마주들에 대한 순환 속에서도 오늘 AI 소프트웨어, AI 의료, STO 관련주들이 선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반등의 힘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월요일장, 오후장 또 시장 토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염정차장, IS 정재훈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을 바라보면서 오후장을 또 어떤 시각으로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 주실지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오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가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바이오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라든지 AI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그리고 모레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바이오에서 힘이 빠지더라도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번 주는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점차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이동을 오늘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염정 차장은 또 수급 분위기 맥을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오늘
오늘까지 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장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쪽으로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에 대한 하방을 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단 알테오젠이라든지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11월에 저점에 대한 부분이 하방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급 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 내에 조금 더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12월에는 11월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지금 중소형 섹터 쪽으로의 관심도가 이전이 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AI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기존에 사실은 좀 힘이 없었던 섹터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순환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거래에 대한 좀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11월 잘 마무리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2월은 조금 더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주 중심으로의 순환매 반등으로 지수도 조금 더 이 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재윤 이사님은 역시 11월 동안 힘들었던 우리 시장 조금 더 반등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저평가 해소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3대 섹터죠.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제약바이오 모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말 시장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 쪽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연말 시장에는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힘들었던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 구간에서의 반등의 기대 역시 공통적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은 또 오늘 섹터의 순환매를 어디를 주목하면서 보셨을까요? 예, 양지수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제조업 그 코스피와 코스닥 약 각 둘 다 그 제조업 중심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의 경우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들이 삼성전자풍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2차전지가 그 노스볼트 파산 보호 신청에 따른 경쟁자 이탈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라 또 연출이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일시적인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제조업 쪽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약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 좀 정하실 때 제조업 중심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좀 더 순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지수를 받쳐내주는 힘, 특히나 수급이 유입된 쪽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포인트 들어봤고요. 오후장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네, 시간 관계상 네 분과 함께 종목들 분위기 그냥 바로 진단과 더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죠. 삼성전자, 엔비디아양, HBM3 지금 8단, 12단 이 납품 검토 소식과 더불어서 장중에 3%까지 힘을 내주기도 했었는데요. 본격 납품 기대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또 그렇다더라로 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삼성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힘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지, 반등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이잖아요. 지금이 어느 정도의 기대를 안고 지켜보세요. 정태근 이사님. 글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가져온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월 달에 그 삼성전자 HBM 제품에 대해서 젠슨왕이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6월 달 같은 경우에 대만의 모 행사에서 품질 인증에 대한 언급을 했을 당시에 이런 기대가 또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뭐 그런 립서비스 정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블랙엘 출시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노이즈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멀티밴더 시스템으로 구축하기엔 어떤 그 엔비디아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너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한마디에 HBM3가 공급이 된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HBM3는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HBM 3 8단 그리고 12단 이런 부분 공급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부족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의 어떤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호환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품질 인증 간수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완전하게 하이닉스 자리를 대체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영향력은 전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여태껏 삼성전자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1등 프리미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오늘 나온 젠슨왕 같은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비쌀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바닥 확인 가능성은 높아졌다. 뭐 이렇게 정도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공급 기대에 갖는 그 과한 기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체적인 삼성전자의 반등의 기대는 유효하다. 그리고 역시나 HBM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기까지는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힘을 내주고 있고, 무엇보다 또 삼성전자와 2차 전지들이 지수 상승에 같이 견인을 해주고 있죠. 염정 차장님, 지금 노스볼트 파산 보호 신청 이 이슈와 더불어서 낙폭과대했던 2차 전지들도 최근에 반등을 속속 시도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견도 있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이럴 때 좀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지금 리튬 가격 반등 기대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염정 차장께서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쪽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맞는데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지, 오늘 뭐 노스볼트 파산 신청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움직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 단기간으로 담보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은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사이클 자체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은 내년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지금 섹터 자체가 반등하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요.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 기술적 반등 플러스 오늘은 뭐 노스볼트 향 뭐 반사 이익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노스볼트 이야기를 조금을 더 해보면, 노스볼트 같은 경우가 이제 파산에 대한 의미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전기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캐집을 맞이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금 뭐 도산이라든지 노스볼트처럼 한마디로 지금은 어떤 캐즘으로 인해서 빠르게 시장이 재정비되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 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배터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산 신청이 나오게 된 부분은 비용 증가에 따른 부분, 그리고 수율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기존에 살아있는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뭐 전기차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업체들도
상황에서도 사실 파산 신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상위 업체들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여기에 지금 노스볼트의 파산에 어느 정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당장은 사실 찾기 어려운 게 유럽 시장 내에서 노스볼트가 전체 배터리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사 수익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유럽 내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정도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맞고 오늘 노스볼트 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 진정한 수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이렇듯 캐즘 구간을 지나는 과정에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승자 독식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업체의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우리 2차 전지들의 이런 독보적인 지위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은 필요하다. 다만 오늘의 상승 좀 기술적 반등에 국한될 가능성에 대해서 2차 전지주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이사와 함께 이번에 한화솔루션의 급반등 그리고 일부 신재생 쪽에서의 반등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워낙 더 낙폭을 키우면서 바닥을 헤매고 있었는데 오늘 한화솔루션이 장중에 VL까지 발동되면서 급등하는 걸 보고 왜 오르냐 말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MSCI 편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오늘 한화솔루션도 그렇지만 코스모 신소재 금양의 저감에서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 수급 이슈인지 아니면 진정한 이 반등의 배경에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편출 소식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간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오늘 일단 근데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친환경 에너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슈에 의해서 큰 폭으로 좀 밀렸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좀 돌아서는 확인이 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있어서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제 혜택까지도 일단 손을 대게 된다라면 수익성의 악화는 더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 쪽에 있어서의 맞아요. 반등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좀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풍력 쪽의 종목군들이 에너지 쪽 섹터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지금 제외하고 에너지 쪽 보게 되면 CS 윈드가 그나마 좀 제일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CS 윈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역시 기술적 반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워낙 이제 많이 빠진 종목 내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나마 CS 윈드를 지켜보자. 오늘 한화솔루션, 두산퓨얼셀도 연료전지 이슈로 인해서 반등을 주고 있긴 하나 이건 좀 단기 이슈에 국한될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 안에서 테마, STO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STO 오늘 서울옥션, K옥션, 핑거 움직였는데 여기 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이 STO의 테마 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 테마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에 한 28일 때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STO 쪽에 법안 재발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28일 날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여당 쪽에서 디지털 정당 위원회 등을 주최하는 STO 포럼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테마로서 분위기는 좀 살아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법안이 재발이 됐다 해서 이제
다 완료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여당과 야당 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 그러니까 스케줄 관련된 부분들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가장 센 기업이 이제 핑거라는 기업이 가장 좀 세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기업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잡을 때는 그 갤럭시와 머니트리 쪽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수산금융 쪽에 수산금융 등의 그 기초자산을 좀 어느 정도 STO 쪽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결국은 STO와 플러스 그 가상화폐까지 그렇죠. 같이 좀 연계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은 조금 더 유효하다. 다만 STO 관련주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그 안에서도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자. STO 테마도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개별 이슈로 오늘 움직였던 종목이자 빙그레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결정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회사인 혜태제과식품의 주가가 또 들썩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뭐 초콜릿, 과자, 커피의 가격 인상 이슈까지 맞물린 종목들, 뭐 동서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음식료 안에서 이슈가 있었다. 일단 빙그레 인적 분할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빙그레 인적 분할 뉴스가 나온 당시에는 상승 출발했지만은 현재는 지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보통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빙그레 홀딩스라는 가칭을 가지고 이제 지주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크라운 제거라는 그래 빙그레를 이제 자회사로 내리는 이런 지주사 체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악재고 그리고 인적 분할 같은 경우 호재 인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시장에서 어쨌든 뭐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명분은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생산 체제 구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각 부문별 경쟁력 강화 정말 명분상 너무나 괜찮죠. 그런데 보통 최근엔 지수화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가업 승계라든지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자사 소각까지 이게 나오게 되면서 뭐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빙그레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내 콜드체인 물류회사인 제때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1.99% 정도 빙그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장남 김동완 사장을 포함한 3남의 지분이 100%인데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빙그레 홀딩스라는 그 지주회사하고 지금 방금 말씀 제때라는 이 콜드체인과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SK와 SKCNC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지배력을 강화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과거 어떤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빙그레 어떤 그 지주회사 전환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진행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빙그레 홀딩스하고요. 빙그레하고 지분을 이제 교환을 한 겁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서 빙그레의 어떤 빙그레의 어떤 지배를 또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배 구조 개편적으로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에 대한 이번에 지주사 전환 같은 경우는 호재보다는 그래서 악재로 조금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는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아하. 네, 왜냐하면은 일단 각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에 영향을 주는 그 이슈 중에서 많은 이슈들인데 그 속에서 이슈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서두에 지배구조인데 그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서 각 사업부별 경쟁력 강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이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명히 호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서 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보다는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배구조 강화,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커싱이 좀 맞춰지다 보니까 빙그레보다는 그 지주사 쪽으로 포커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분구조 갈리게 되면서 그리고 주식 교환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빙그레였던 지분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빙그레라는 지구수익을 갖고 있다라면은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 이번에 지주사 체제 전환과 함께 인적 분할 단행에 대한 이슈는 뭐 사업 회사에 대한 뭐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의 경영권 강화의 목적이 조금 더 높은 만큼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에 대해서 빙그레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기간 30일로 확대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한한령 해제 기대 속에 여행, 카지노, 항공, 엔터 등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염정 차장님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긍정적인 뉴스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그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인데 실제로 뭐 한한령이라고 명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국 내에서의 뭐 국내 공연이라든지 영화 상영 같은 부분은 사실상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물꼬가 좀 트여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상하이에서 이제 중국의 문예부 부장과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문화적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산업면에서는 지금 여러 국가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사실 어느 쪽에서 사실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 교류에 대한 부분으로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좀 열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교류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문화 콘텐츠 그리고 뭐 엔터 섹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저는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활발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여행 관련주 뭐 모두 투어가 18% 정도 상승 후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 전반적으로는 여행주들이 오늘 상승폭을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상태고 사실은 직관적으로 영향은 좀 없지만 화장품 섹터도 낙폭과대에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화 콘텐츠, 뭐 리오프닝, 뭐 카지노 종목 전반적으로는 좀 흐름 좋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것도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효과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행주들 그리고 엔터 섹터에서는 이제 공연 확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물적 교류에 대한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뷰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여행과 엔터 섹터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금 더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수급 특징주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전체로 본다면 코스피 수급 특징주는 네이버, 또 코스닥에서는 엔터주를 꼽을 수 있을 만큼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월 마지막 주의 월요일, 외국인은 오늘도 네이버를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11월 들어 딱 하루 빼고 모두 매수한 외국인, 네이버의 주가도 단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0.57%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의 급등에 따라서 바이오주들도 훈풍이 함께 받아가면서 유한양행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의 배터리셀 제조사 노스볼트의 파산 소식에 국내 2차 전지 셀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외국인이 2거래일째, 기관은 5거래일째 순매수 이어오고 있고요. 또 기관은 삼성 SDI와 LG화학도 함께 매수하면서 2차 전지주들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LG 에너지 솔루션 3.7%대 강세입니다. 코스닥 순매수 상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한국과 중국이 문화예술과 콘텐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관련해서 엔터와 미디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JYP엔터와 SM 모두 순매수 상위에 올랐고요. 특히 JYP엔터는 외국인이 5거래일째, 또 기관은 16거래일째 순매수하면서 오늘도 2.87% 상승하고 있고요. 9거래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루닛이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AI 진단 솔루션에 대해 20편의 연구 초록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닛 등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오늘 기관도 루닛과 뷰노를 순매수하면서 지금 루닛은 1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재훈 이사님, 수급 특징주 코스피 시장에서 유한양행 살펴볼까요? 지금 오후장 알테오젠 더 힘을 확대하는 부분과 바이오주들 낙폭간에 좀 반등에 나서잖아요. 유한양행도 수급의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종목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온갖 루머에 지금 시장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변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리에 대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렉나자의 부분들이 25년도에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구간대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한양행 매수도 유효하다. 주가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오늘의 반등 수급 연속성 긍정적인 분석 주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루닛 살펴볼까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네요. 네, 연기금과 투신 쪽에 8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투자 매력도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 챗봇을 통한 AI 진료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내용 때문에 좀 올라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초록 20편을 다음 주 때 발표하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머크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도 루니스코프 활용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는데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 좀 비중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승 여력은 있으나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도 고려해보자 보유자의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네 분의 핵심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줄 포인트로 들어보도록 하죠. 정태근 이사님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대형주를 좀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최근에 IRA 폐지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스볼트 파산으로 인한 유럽 점유율 확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두 번째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우주선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쪽으로 이 고객사 확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기적 캐즘을 가장 빨리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주는 더 갈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고 염정 사장님 많이 오른 디어유 여기서도 괜찮을까요? 네, 앞으로 지켜볼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중국 내 문화적 교류 확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디어유는 중국의 텐센트 엔터테인먼트와의 업무 협약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건데 지금 디어유의 구독자 수가 230만 명입니다. 그런데 텐센트 엔터테인 플랫폼의 유저가 8억 명이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한 5%만 움직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줄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고 이를 통해서 내년도에 연간 매출액은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증가 추세를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매출의 10% 정도를 로열티를 수령을 할 것이고 본격적인 외형 성장, 지난 이제 엔터사들의 위축되었었던 어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플랫폼 업체로서의 가장 최선호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재훈 이사님 지난주에 성광밴드도 좋았고 한미글로벌도 타율이 좋았거든요. 바이넥스를 갖고 오셨네요.
예, 바이넥스 제약바이오 섹터죠. 일단은 뭐 25년도 최고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 실적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시 내용을 보기에는 삼성 쪽과의 밝혀지진 않았지만 삼성 쪽과의 그 공급 계약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건은 아마 셀트리온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빅파마 기업들에 있어서의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 연말에 미국의 FDA 심사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유럽 쪽에 있어서 부분들도 일단은 이슈거리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폭과 대주 내에서 바이넥스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내에서 우리 기술까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한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시점에는 정부에서 정부 정책 로드맵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로드맵이 초안이 조만간 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원전과 관련된 테마로서 봤을 때 우리 기술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기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장 시장 토크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